제가 얼마 전에 한 분의 사연을 듣게 됐어요. 67세 김순희님의 이야기였는데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돈도 모았고 집도 있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평생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부모님, 남편, 아이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말 한마디 더 할 걸, 먼저 손 내밀 걸,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괴롭혀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나이가 들수록 돈이나 성취보다 사람들과의 기억이 더 선명해지는 거 말이에요. 특히 좋지 않은 기억들이 더 오래 남아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어요. 관계의 마무리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관계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께 하나만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그때 그 말만 안 했으면, 조금 더 이해했으면, 먼저 사과했으면, 그런 아쉬움이 남는 사람 말이에요. 있으시죠?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런 관계가 하나쯤은 있거든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런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거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연락할 방법은 많아졌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지만 정작 그 첫 마디가 가장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라는 간단한 인사 한마디가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함께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계라는 건 마치 정원과 같아서 오랫동안 방치했다고 해서 완전히 죽는 게 아니거든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물을 주고 손길을 더해주면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분명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용기도 생기실 거고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관계 정리가 더 어려워질까요? 사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심리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거든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응답자 중 78%가 과거 인간관계에 대한 후회를 자주 한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그중 85%는 먼저 연락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체면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는 어려서부터 어른이 먼저 사과하는 건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거든요. 두 번째는 시간의 무게예요. 10년, 20년이 흐르면서 그 관계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죠. 이제 와서 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나만 이런 마음일까? 이런 걱정 때문에 계속 망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이걸 상호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 상대방도 나를 그리워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뜻이에요.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 더욱 그래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려가느라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뒤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한 분이 20년 만에 친구에게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받은 친구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나는 내가 나를 완전히 잊었을 줄 알았어. 두 분 다 똑같은 마음으로 20년을 보낸 거였어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먼저 연락하지 못해서 세월을 보낸 거죠. 이런 일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거예요. 관계 정리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어요. 70살이 되어서 하는 사과가 30살 때 하는 사과보다 못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깊이 있고 더 진정성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월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정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정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작정 연락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상대방한테 무엇을 바라는 걸까? 이 관계를 통해 얻고 싶은 게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종이에 써보세요. 글로 쓰면서 생각이 더 명확해지거든요. 두 번째는 기대치 조정이에요. 예전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서로의 삶도 변했어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예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거나 긴 전화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간단한 안부 문자나 명절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부터요.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진정성 있게 접근하기예요.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담아서 연락하는 거죠. 그때 제가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늘 마음에 걸렸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상황 고려하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단정하면 안 돼요. 상대방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사정이 있거든요. 그걸 존중하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여섯 번째는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예요. 관계 회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일곱 번째는 용서부터 시작하기예요. 상대방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지 마시고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8번째는 꾸준한 관심이에요. 한번 연락하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갖고 관계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박영수님의 사례입니다. 올해 72세이신 박영수님은 평생 형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편애 때문에 형제 간의 서운함이 쌓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감정이 풀리지 않았죠. 특히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유산 문제로 크게 다퉜어요. 형님은 맞으라고 늘 더 받기만 하셨잖아요. 이번만큼은 공평하게 해주세요. 영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형님은 화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내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할 말이 있어. 그 이후로 15년 동안 두 형제는 연락을 끊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어요. 명절 때도 따로 지내고 가족 모임도 피했죠. 영수님은 그 시간 동안 늘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고 해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형님도 나름 서운한 게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 영수님에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3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내가 만약 이대로 가면 형님과 화해도 못하고 가는 건가?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퇴원 후 한 달 동안 영수님은 고민했어요.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 15년이나 지났는데 그러다가 형님의 생일이 다가온다는 걸 기억했어요.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 해만큼은 달랐어요. 영수님은 용기를 내서 형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님, 영수입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단순한 메시지였지만 보내고 나서 마음이 두근두근했다고 해요. 1시간 후 형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고맙다. 너도 건강해라. 짧은 답장이었지만 영수님은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 조금씩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손자, 손녀 이야기. 아주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어요. 3개월 후 영수님은 더 큰 용기를 냈어요. 직접 형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15년 만에 보는 형님은 많이 늙어 있었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허리도 굽어 있었어요. 형님, 영수님이 말을 꺼내려는데 형님이 먼저 말했어요. 영수야, 그동안 미안했다. 형이 너무 고집스럽게 굴었나 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영수님도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형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그때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두 형제는 그날 15년간 쌓인 서운함을 모두 털어놨어요. 사실 나도 내가 서운했겠다 싶었어. 부모님이 나만 편애하신다고 느꼈을 거 아냐. 형님도 맞으라는 부담이 컸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했네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니 그동안의 갈등이 정말 사소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지금 영수님과 형님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산책을 한다고 해요. 형님과 화해하고 나니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왜 진작 먼저 연락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영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서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용서할 준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이야기는 김미숙님의 사례입니다. 62세인 김미숙님은 대학교 동창 정연이와 30년 넘게 친하게 지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처럼 지냈죠. 아이들도 함께 키우고 여행도 함께 다니고 서로의 시어머니 이야기도 털어놓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5년 전 큰 오해가 생겼어요. 미숙님의 둘째 딸이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연희님이 다니는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연희야, 우리 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추천서라도 써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미숙님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연희님은 선뜻 승낙했어요. 당연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인사팀장이랑 잘 아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미숙님의 딸은 떨어졌어요.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안 됐어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한 달 후 연희님의 조카가 같은 회사에 입사한 거예요. 미숙님은 그 소식을 듣고 배신감을 느꼈어요. 내 딸은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 조카는 넣어줬구나. 감정이 상한 미숙님은 연희님에게 따지듯 전화를 걸었어요. 연희야, 이게 뭐야? 내 딸은 못 도와준다면서 내 조카는 입사시켰잖아. 연희님도 당황했어요. 미수가 오해야. 조카 일은 내가 전혀 모르는 일이었어. 내 남편이 처리한 거라고. 하지만 미숙님은 믿지 않았어요. 30년 친구한테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왜 내 말을 믿지 않는 거야? 그날의 통화는 서로 화를 내며 끝났어요. 그 후로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어요. 중간에서 다른 친구들이 화해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둘 다 자존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미숙님은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한 건가?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연희님도 억울했어요. 정말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날 믿어주지 않지? 30년 친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처받으며 지낸 5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 미숙님에게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딸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 잘 적응하면서 말한 거예요. 엄마, 그때 그 회사 안 들어간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회사가 저한테 훨씬 맞아요. 그 말을 듣고 미숙님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연희가 정말 거짓말을 할 그런 사람이었나? 30년간의 우정을 되돌아보니 연희는 한 번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마다 늘 미숙님 편을 들어줬던 친구였죠. 미숙님은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연희 말이 진짜였을 수도 있겠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연락하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러던 중 우연히 공통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어요. 연희님이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미숙님은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자존심도 체면도 5년간의 서운함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날 바로 연희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희야, 나 미숙이야. 전화 너머로 연희님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숙아, 연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됐어. 미숙님이 울면서 말하자 연희님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숙아, 나도 미안해. 그때 좀 더 이해시켜 드릴걸. 두 사람은 전화로 1시간 넘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쏟아냈어요. 연희님이 말했어요. 미수가, 나 정말로 내 딸 일은 최선을 다했어. 조카 일은 정말 몰랐고. 미숙님도 대답했어요. 알아, 연희야. 내가 너무 의심스럽게 생각했어. 30년 친구를 그렇게 봐서는 안 됐는데.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가까워졌어요. 연희님의 항암 치료 기간 동안 미숙님이 매일 병원에 다니며 간병을 도왔어요. 5년을 헤어져 있으니까 오히려 더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앞으로는 절대 오해하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연희님도 말했어요. 병에 걸리고 나니까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겠어요. 미숙이가 다시 연락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지금 두 사람은 매주 만나서 함께 운동도 하고 요리도 해요. 5년의 공백이 오히려 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뀐 거죠. 미숙님과 연희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오해와 갈등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오해를 얼마나 빨리 풀어내느냐 하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관계의 소중함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른 성격의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회복 이야기예요. 68세 최재훈님과 40세 아들 승현님의 이야기입니다. 재훈님은 전형적인 권위적인 아버지였어요. 아들은 아버지 말을 무조건 들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죠. 승현님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진로, 교우 관계까지 모든 걸 간섭했어요. 넌 공부만 하면 돼. 다른 건 생각하지 마. 대학은 서울대 아니면 안 돼. 우리 집안 체면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아들을 몰아붙였어요. 승현님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성적이 아버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결국 지방대학에 진학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깊은 골이 생겼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재훈님의 실망한 표정을 보며 승현님은 깊이 상처받았어요. 대학 4년 동안도 아버지의 간섭은 계속됐어요. 취업은 대기업 아니면 안 돼. 결혼 상대도 내가 정해줄 테니까 함부로 사귀지 마. 승현님은 점점 아버지가 부담스러워졌어요.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하자 아버지는 크게 실망했어요. 그런 회사 다닐 거면 대학은 왜 다녔어? 결혼할 때도 마찰이 있었어요. 승현님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그 여자 집안이 어떻게 되는데? 내가 알아본 사람이 있어. 아버지가 반대했어요. 결국 승현님은 아버지 허락 없이 결혼을 강행했어요. 그날 이후 10년 동안 부자지간에 제대로 된 대화가 없었어요. 명절 때 얼굴만 보는 사이가 됐고 서로에게 말도 제대로 안 했어요. 재훈님은 속으로 서운했어요. 내가 다 내 잘되라고 한 건데 왜 이해를 못하지? 승현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왜 내 마음은 전혀 헤아려 주지 않으실까? 이런 상태로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작년 재훈님에게 큰 변화가 생겼어요.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서 쓰러지신 거예요. 일주일간 입원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승현이한테 너무 강압적이었나? 병원에서 혼자 누워있으니 아들과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아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며 아빠 아빠 부르던 모습,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주며 함께 웃던 모습, 그런 따뜻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내가 언제부터 승현이와 멀어졌을까? 돌이켜보니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어요. 성적에만 집착하고 아들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던 거죠. 퇴원 후 재훈님은 결심했어요. 아들과 다시 가까워지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어요. 10년간 제대로 대화를 안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손자 생일이 다가왔어요. 평소에는 돈만 봉투에 넣어서 주곤 했는데 그날은 직접 선물을 사서 아들 집에 찾아갔어요. 5살 손자가 할아버지를 보고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그 모습을 보니 재훈님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승현님도 아버지가 직접 오신 걸 의외로 여겼어요. 아버지, 직접 오셨네요. 응, 성민이 생일인데 할아버지가 와야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생일상을 차렸어요. 손자가 케이크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 때 재훈님이 갑자기 말했어요. 승현아, 네, 아빠가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사과에 승현님이 당황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너무 내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나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했지? 재훈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승현님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재훈님이 말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워낙 엄하게 자라서 아들도 그렇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하지만 시대가 다르더라. 내 방식이 옳다고만 생각했어. 승현님도 마음을 열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인걸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나니 10년간의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어요. 지금 재훈님과 승현님은 매주 한 번씩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해요. 손자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먼저 사과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제는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재훈님도 만족해 하세요. 승현이랑 다시 가까워지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요. 진작 이럴 걸 그랬어요. 이 3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관계 회복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은 있어요. 첫째,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둘째,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셋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자, 이제 여러분도 실제로 실천해 볼 차례예요. 관계 회복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단계별로 천천히 접근해 보겠습니다. 1단계 관계지도 그리기. 먼저 종이 한 장을 준비해 보세요. 가운데에 내 이름을 쓰고 주변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을 써보세요.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각 관계별로 색깔을 칠해보세요. 초록색 현재 좋은 관계, 노란색 보통 관계, 빨간색 문제가 있는 관계. 이렇게 시각화하면 어떤 관계부터 정리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보여요. 빨간색으로 칠한 관계 중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을 선택해 보세요. 2단계 감정 정리하기. 선택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화가 난다, 서운하다, 미안하다, 그립다, 무섭다. 어떤 감정이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2015년 그 사건 이후부터, 어렸을 때부터 계속, 작년 그 말을 듣고부터
감정의 뿌리를 찾으면 문제의 본질이 보여요. 3단계 상대방 입장 생각해보기. 이제 잠깐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도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마도 비슷한 감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도 서운한데 상대방도 서운할 거야. 나도 미안한데 상대방도 미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먼저 연락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요. 4단계 연락 방법 정하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연락할지 정해야 해요. 갑자기 전화를 걸거나 만나자고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문자 메시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간단하고 부담 없게 시작하는 거죠.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형제자매의 경우, 아, 형, 누나, 안녕? 오랜만에 안부 궁금해서 건강하게 지내지? 친구의 경우, 친구야, 나 누구인데 요즘 어떻게 지내? 가끔 생각나더라. 부모님의 경우, 아버지, 어머니, 요즘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자녀의 경우, 아들아, 아빠, 엄마야. 바쁘겠지만 가끔 안부는 전해줘라. 핵심은 부담 주지 않는 자연스러운 톤이에요. 5단계 첫 메시지 보내기.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비난하는 톤은 없는가? 너무 감정적이지는 않은가?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내용은 없는가? 괜찮다고 생각되면 용기를 내서 보내보세요. 보내고 나서는 결과에 대한 기대를 너무 크게 갖지 마세요. 답장이 바로 안 와도 실망하지 마시고, 답장이 차갑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상대방도 준비가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6단계 지속적인 관심 표현하기. 첫 메시지에 반응이 있다면 조금씩 대화를 늘려가세요. 하지만 갑자기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좋네. TV에서 봤는데 건강은 괜찮아? 이런 가벼운 대화를 몇 주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마음의 준비를 해요. 그러다가 적절한 시점에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7단계 진심 어린 대화하기.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느끼면 이제 진짜 속마음을 나눌 때가 온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전화 통화로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그때 내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 미안해. 사실 그동안 내가 많이 그리웠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세요. 8단계 새로운 관계 만들기. 과거의 갈등이 해결됐다고 해서 예전 관계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고 서로 변했고 상황도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해요.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공통점을 찾고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상황 1.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 김선영님은 고등학교 동창, 이예진님과 20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별다른 갈등은 없었지만 결혼하고 육아하느라 바쁘다가 어느새 멀어진 경우였죠. 이런 경우에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혜진아, 나 선영이야. 오랜만이지?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해서 애들은 잘 크나? 나도 이제 애가 고등학생이야. 일상적인 근황부터 나누는 거예요. 선영님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연락했더니 혜진님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1시간 넘게 통화했다고 해요. 너도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정말 반가워. 이런 반응이 돌아왔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정기적으로 만나서 등산도 함께 다녀요. 상황 2.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던 경우. 박민수님은 아버지와 직업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지만 민수님은 예술 분야에서 일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민수님이 자신의 길을 선택했지만 아버지와 5년간 제대로 대화를 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먼저 안부 인사부터. 아버지, 건강하세요? 요즘 날씨가 추운데. 그리고 조금씩 자신의 근황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수입도 안정적이고요.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면서 대화에 물꼬를 트는 거죠. 민수님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접근했더니 아버지가 점점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해요. 내가 내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제 보니까 잘하고 있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관계가 회복됐어요. 상황 3. 심각한 갈등이 있었던 경우. 최정호님은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와 큰 갈등을 겪었어요. 사업이 잘못되면서 서로를 원망하게 됐고 법적 분쟁까지 간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갑작스럽게 연락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먼저 공통 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중요한 날, 생일, 기념일 등에 조심스럽게 연락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수야, 오늘 내 생일이더라. 생일 축하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해서 상대방의 반응을 보며 조금씩 다가가는 거예요. 정호님의 경우 3개월 정도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연락했더니 상대방도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다고 해요. 결국 직접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고 비즈니스 관계는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화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메시지 템플릿을 알려드릴게요.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 누구야, 안녕? 나 누구야?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해.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으면 좋겠어. 형제자매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 누나, 동생, 안녕.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 요즘 어떻게 지내? 가족들은 다 건강하지? 부모님께 보내는 메시지.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바쁘다고 자주 안부 못 여쭈어서 죄송해요. 건강하게 지내시죠?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자녀에게 보내는 메시지. 우리 딸 요즘 바쁘지? 아빠, 엄마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시간 날 때 안부 전해줘. 이런 템플릿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메시지를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건 진정성이에요. 형식적인 메시지보다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가 더 큰 효과를 가져와요. 단계별 체크리스트. 관계 지도를 그렸나요? 우선순위를 정했나요? 내 감정을 정리했나요?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봤나요? 적절한 연락 방법을 선택했나요? 첫 메시지를 보냈나요? 꾸준히 관심을 표현하고 있나요? 진솔한 대화를 나눴나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나요? 각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세요.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사항들. 첫째, 상대방의 반응이 차갑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경계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열릴 수 있어요. 둘째, 과거의 잘못을 계속 들추지 마세요. 한번 사과하고 용서했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과거에 매달리면 관계가 다시 나빠질 수 있어요. 셋째,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가까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
만나는 횟수가 적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거예요. 넷째, 일방적으로 관계를 끌어가려 하지 마세요. 관계는 쌍방향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는 과감히 놓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다섯째,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몇 달, 때로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관계 회복의 실전 방법이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내가 먼저 사과했으면, 이런 자책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과거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때의 나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의 나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나 자신을 용서하고 이해해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 회복이 실패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시도해봤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을 거고요. 그런데 정말로 이런 관계 회복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올해 63세인 김민수 씨는 30년간 아버지와 대화를 끊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집안을 거덜낸 후 가족들에게 상처만 주고 떠났거든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들을 그렇게 버릴 수가 있어? 그런 원망을 품고 살았죠. 그런데 작년 가을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하지만 밤마다 잠이 오지 않더래요. 아버지의 젊은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던 날, 천천히 아빠가 잡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마. 그때의 따뜻한 손길이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결국 김민수 씨는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김민수 씨를 알아보지도 못했죠. 아버지, 저예요, 민수. 한참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그 순간 김민수 씨는 30년 묵은 분노가 눈물로 쏟아졌다고 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이후 매주 요양원을 찾아가며 남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비록 아버지의 기억은 사라져도 그 마지막 몇 개월이 김민수 씨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만약 그때 가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미운 감정만 품고 살았을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45세 이영애 씨와 72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영애 씨는 어렴풋이 기억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너무 엄했던 걸. 공부해라, 공부해. 다른 집 애들은 안 그런다. 매일이 잔소리와 비교의 연속이었죠. 성인이 되어서도 어머니와의 대화는 늘 무거웠어요.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애는 언제 낳을 거야? 무엇을 해도 만족해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영애 씨가 40이 넘어서야 어머니의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는데
어머니가 20대에 첫 아이를 잃었다는 거예요. 영애 씨보다 3살 위였던 오빠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거죠. 그때 어머니는 자신을 너무 자책했대요. 내가 더 잘 챙겼으면, 더 빨리 병원에 데려갔으면.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영애 씨에게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완벽하게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엄함 뒤에는 사랑이 숨어 있었던 거죠. 이걸 알고 나서 영애 씨의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오빠 일로요. 어머니는 처음에 당황하셨어요. 그러더니 한참 후에 어떻게 알았니? 엄마가 저한테 그렇게 하신 이유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 둘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한 거예요. 어머니는 그동안의 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놨고요. 영애 씨도 자신의 서운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엄마, 칭찬도 가끔은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는 그런 걸 배우지 못했구나. 이제 둘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영애 씨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영애 씨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며 더 자주 안부를 묻게 되었고요. 진작 이야기했으면 이렇게 오래 서로 힘들지 않았을 텐데요. 3번째는 부부관계 회복 이야기예요. 58세 박철수 씨와 56세 아내 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30년 동안 둘은 정말 많이 싸웠어요. 철수 씨는 일에만 매달렸고 순자 씨는 혼자 아이들을 키웠죠. 당신은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하다니까. 그럼 돈은 누가 벌어? 이런 말다툼이 일상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독립한 후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냈죠. 이혼하자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온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철수 씨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며칠간 의식불명 상태였죠. 그때 순자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정말 이 사람을 잃고 싶지 않구나. 밤낮으로 간병하며 젊은 시절을 떠올렸어요. 신혼 때 철수 씨가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주던 일,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간병하던 모습, 가족을 위해 새벽부터 일터로 나가던 뒷모습. 그래, 이 사람도 나름대로 가족을 사랑했었구나. 철수 씨가 깨어났을 때 첫마디가 이거였어요. 여보,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그때 순자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나도 미안해. 너 혼자 애들 키우느라. 퇴원 후 둘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아침마다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관계 회복에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려는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늦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해요.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같은 마음일지도 몰라요. 용서하고 싶어 하고 화해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서로 먼저 말하기를 어색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겠죠? 그 시작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관계 회복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잖아요. 특히 오랫동안 서먹했던 사이라면
더더욱 어색하고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먼저 1단계, 마음 정리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2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내 감정부터 정리해야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종이에 이렇게 써보세요. 그 사람에게 화가 났던 이유는, 내가 서운했던 순간들은, 그때 내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와의 관계라면, 아버지는 항상 일만 하셨어. 가족 행사에 잘 안 오셨어.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어.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그럼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 혹시 아버지만의 사정이 있었을까? 이런 질문도 던져보세요. 아, 아버지 세대는 감정 표현이 서툴렀겠구나. 가족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런 식으로 관점을 바꿔보는 거예요. 2단계, 적절한 시기 찾기. 이것도 정말 중요해요. 아무 때나 갑자기 찾아가면 상대방도 당황할 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자연스러운 연락 기회가 있을 때예요. 생일, 명절, 기념일. 이런 때를 활용해 보세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렇게 시작하면 자연스러우니까요. 아니면 건강 관련 안부도 좋아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이런 걱정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3단계, 첫 대화 준비하기. 처음 만날 때는 무거운 이야기부터 하지 마세요. 일상적인 안부부터 시작해야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가요? 이런 따뜻한 관심 표현부터요. 그리고 좋았던 추억 하나씩 자연스럽게 꺼내보세요. 어릴 때 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계란 후라이가 정말 맛있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늦은 밤까지 옷 만들어주신 거 생각나요. 이런 긍정적인 기억들을 나누면 분위기가 부드러워져요. 4단계, 진짜 마음 전하기. 분위기가 좀 누그러졌다 싶으면 이제 진심을 말할 때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당신이 그때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돼요. 대신 내 마음부터 말해보세요. 그때 제가 서운했어요. 아버지가 제 이야기를 안 들어주셔서. 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라는 걸. 이렇게 내 감정을 먼저 인정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미안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때 어려서 몰랐어요.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사과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게 돼요. 5단계, 새로운 관계 만들어가기.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아요. 꾸준히 관계를 가꿔가야 해요. 주기적인 안부 인사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짧은 전화라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뭐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이런 관심을 꾸준히 보여주세요. 그리고 작은 선물도 좋아요. 비싼 게 아니라 마음이 담긴 걸로요. 좋아하시는 과일이라든지 건강에 좋다는 차라든지 이거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 보세요. 같이 산책하기, 같이 식사하기, 같이 영화 보기. 이런 작은 일상들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줘요. 이제 실전 시나리오를 연습해 볼까요? 시나리오 1, 어머니와의 화해. 오랫동안 소원했던 어머니에게 처음 전화하는 상황이에요. 여보세요, 어머니? 네, 영희예요. 어머니, 어머, 영희야? 웬일이니? 그냥 안부 여쭙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 뭐, 그냥 그렇지.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혹시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을 보이세요. 그러다가 타이밍을 보아서 어머니, 그동안 제가 연락을 자주 못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니도 외로우셨을 텐데 생각이 부족했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사과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2 아버지와의 대화. 아버지는 보통 감정 표현을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몸은 어떠세요? 아버지, 그냥 그래. 혈압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약은 빠뜨리지 않고 드시고요. 이렇게 건강 얘기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다가 옛날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아버지, 어릴 때 기억나요? 저한테 자전거 타는 법 가르쳐 주실 때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셔서 무서움 없이 탈 수 있었거든요. 이런 좋은 추억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3 형제자매와의 화해. 형제자매 사이는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릴 때부터 경쟁하고 비교당하며 자랐으니까요. 형, 잘 지내? 애들은 어떻고? 이렇게 가족 안부부터 물어보세요. 요즘 일은 어때? 많이 바쁘지? 그러다가 서서히 형, 우리 어릴 때 참 많이 싸웠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땐 다 철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 형이 맞으라서 힘들었을 텐데 나는 그때 그걸 몰랐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나리오 4 배우자와의 관계 회복. 부부 사이는 가장 가깝지만 동시에 가장 상처 주기 쉬운 관계예요. 너무 가까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크게 다가오거든요.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이런 일상적인 관심부터 시작해보세요. 많이 피곤하지? 뭐 도와드릴 일 없어? 그리고 감사 인사를 자주 표현하세요. 여보, 고마워. 맛있는 밥 해줘서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화로워. 이런 고마운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는 특히 스킨십도 중요해요. 손잡기, 어깨 두드리기, 이런 작은 터치들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줘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볼 차례예요. 먼저 누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지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 오늘 당장은 어렵더라도 이번 주 안에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작은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이런 짧은 인사부터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서투른 표현이어도 괜찮아요. 진심만 있으면 상대방은 분명 알아줄 거예요. 혹시 지금도 너무 늦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관계 회복에 늦은 때란 없어요. 살아있는 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 중에 80세에 처음으로 아들과 진짜 대화를 나눈 분도 계세요.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관계는 마음이 통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완벽한 관계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란 게 본래 불완전한 존재잖아요. 실수도 하고 서운하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불완전함을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이에요.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약한 존재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면 관계는 저절로 회복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용기를 내어서 한 걸음 내디드신다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설령 결과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시도해봤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진짜 늦었을 때 그때 용기를 냈으면 이라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분명 변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화해를 원하고 있어요. 단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색해서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 첫걸음을 용기 있게 내디뎌 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중한 사람이 말이에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가? 그리고 내일 아니면 모레라도 용기를 내어 보세요. 작은 문자 메시지 하나라도, 짧은 전화 한 통이라도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이런 간단한 인사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이제는 외롭지 않은 노후, 후회 없는 인생의 마무리, 그런 따뜻한 시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실제로 관계 회복을 시도해 보신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요.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중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로 말이에요.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혼자서는 어려웠던 일들도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외롭고 막막했던 마음도 서로 나누다 보면 따뜻함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함께해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듣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도 나누고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살아가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어떤 마음이 되셨는지 꼭 나눠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이야기는 나눌수록 더 좋아지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